실제로 이 학군이 집값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나요? 영향을 미치죠. 학군이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콘TV 호스트 록산입니다. 계속해서 초보 투자자를 위한 14일 부동산 수업의 저자 해모팅님 모시고 입지 분석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래서 사람들이 해모팅님의 입지 분석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체계적이고 꼼꼼하면서 약간 좀 스토리텔링으로 재밌게 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요소들이 좀 몇 개 더 있었잖아요. 네.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쵸. 학군이라든지 교통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인데, 먼저 학군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입지하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 떠올리지만 학군에 대한 것도 꽤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좋은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입지가 좋다. 실제로 이 학군이 집값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나요? 영향을 미치죠. 학군이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학군이 좋은 지역, 그리고 학원가가 몰려있는 지역, 여기에 먼저 좀 투자로 검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지방에, 해요. 네, 지역에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도심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인근에서 학군이 좋고 학원가가 좋고 이런 지역들을 먼저 투자로 보는 게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에서 3대 학군이 보통은 3대 학원가가 있는 게 이제 대치동, 목동, 노원. 그렇죠. 근데 학군이 좋다고 집값이 비쌌으면 노원이 조금 애매하죠, 여기서. 중계동 학원가 그렇죠. 말씀하시는 중계동 거죠? 학원가가 가격이 진짜 크거든요. 네. 그리고 학군으로 따졌을 때는 뭐 평촌이나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학군이 빠지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값을 보면 네. 학군에 비해서 학군이 정말로 집값에 100%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긴 하네요. 노원구보다 조금 더 비싼 데들이 학군이 그쵸. 좀 덜 좋은데도 집값이 비싼 곳들이 있으니까. 그죠. 노원보다 뭐 예를 들면 더 가까운 동대문구나 네네.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오면은 노원보다 비싼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학군이 100%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조금 어렵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학군만 보고 그게 집값을 결정한다고 보진 않고요. 입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군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들은 네, 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좀 정확히 따져보면은 학군만으로는 좀 집값이 설명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서울 수도권보다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학군의 중요성이 조금 더 높다. 네, 지방에서는 저는 이제 주로 학원가가 모여있는 학군이 좋은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먼저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하긴 뭐 서울은 뭐 학군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이 그냥 땅이 무조건 부족하니까. 그죠. 그렇게 수요가 진짜 많은 지역이라서. 투자라는 게 원래 싼 거를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학군 좋은 지역은 이미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군이 투자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이전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거랑 되게 그 연결될 만한 부분인데요. 내가 학군이 좋은 아파트를 3억에 살 수 있는데 학군이 덜 좋은 아파트도 똑같이 3억에 산다. 그러면은 당연히 학군이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상승장으로 가면은 당연히 학군 좋은 데가 더 많이 오를 텐데요. 하락장에서는 이게 시세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군이 더 좋은데 이상하게 가격이 비슷해. 이렇다면은 당연히 학군 좋은 걸 고르는 게 맞겠죠. 그렇죠. 혹은 학군 좋은 게 좀 더 비싸요. 예를 들면 학군 좋은 아파트가 4억, 학군 덜 좋은 아파트가 3억 5천. 네. 근데 학군 좋은 거에는 우리가 투자금을 1억을 넣어야 되고 학군이 덜 좋은 아파트는 투자금을 5천만 원만 넣어도 된다. 그러면은 내가 거주하기 아니라 투자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후자가 학군이 덜 좋은 아파트가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군 자체가 앞으로 뭐 더 좋아지고 뭐 이건 아니고 그냥 안정적인 입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일 수 있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학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좀 해결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네. 네, 학군 그만큼의 수요가 걱정하시는 있겠죠. 분. 그러면 이제 학군 좋은 학교를 알아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선생님?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정리해서 보내주거든요. 학교별로 학업 성취도가 얼마인지, 승모고 진학수가 얼마인지 그거 다 보여주는데요. 학업 성취도하고 특목고 네. 진학률 이런 거. 그럼 중학교 학군을 보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는 좀 편차가 있잖아요. 특목고를 가는 그쵸. 친구들하고 그냥 일반고를 가는 친구들 이런 것들이 좀 나뉘기 때문에 고등학교보다는 그냥 내가 배정해서 갈 수 있는 학교 그게 이제 중학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군이라는 게 이 아파트를 골랐을 때 내가 이 학교를 갈 수 있어. 이게 좀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네. 사실 외고 앞에 아파트에 간다 한들 우리 아들이 외고를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학군이 아파트 산다고 외고 가는 건 그죠? 아니죠. 학군이 좋은 건 아니라고 보죠.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좋은 중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아실. 이런 곳들을 가면은 이제 학업 성취도별로 해서 쭉 정리가 돼 있거든요. A 중학교는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평균 정도인데 네. 좀 상위권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특목고가 과거 외고 같은 좀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겠죠. 아하. 전체적으로는 평균인데 좀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지역의 학군 분위기가 틀릴 수 있거든요. 아. 엄마들이 특목고 많이 보내려고 하면 또 이런저런 사교육 열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특목고 진학 학생 숫자 아.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목고에 목매는 학부모님들은 전세라도 들어가시려고 하겠어요? 그쵸. 전세라도 들어가는 분도 있고, 뭐 진짜 월세로 가는 분도 계시고, 아, 학군에 대해서는 어쨌든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분들은 맞아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전세가가 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웬만하면 안 떨어지겠네요. 그 근처에 살아야 되니까. 네, 실제로 그 입주장이 들어서면은 전세가 많이 빠지긴 하는데요. 입주장이라는 건 이제 네, 새로운 공급이 그죠. 많아지면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학군이 좀 좋은 지역은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세가 빠지긴 빠져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금방 안 회복을 빠지고. 하죠.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인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흔히 이제 입지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지하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에 네네. 가까운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에버라인 아세요? 에버라인? 들어봤죠? 네, 그게 용인에 있는 경전철이거든요. 네, 에버랜드 가는 에버라인 제 아닙니까? 종착역이 에버랜드예요. 네. 근데 에버라인 역세권이랑 9호선 급행 역세권, 고속터미널역 네. 이런데. 근데 당연히 가치가 틀리게 지금 벌써 에버랜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하철이라는 게 어딘가로 편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기 원하는 지역이 출퇴근일 거예요. 맞아요. 이동하는 수요가 굉장히 큰 게. 근데 그 경전철 이런 걸로는 사실은 출퇴근 수요가 100% 해소가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전철은 아무래도 짧고 그렇죠. 어딘가 환승을 해야 되고 네. 또 한 번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9호선만 해도 여의도도 쓰고 강남도 쓰고 네. 이렇게 마곡도 쓰고 네. 이렇게 쭉 쓰니까 그런 것들 따지면은 이제 역세권이라도 가치가 좀 틀리다. 그렇군요. 아주 그 이용하는 사람 승객 수만 봐도 그죠. 9호선은 뭐 거의 미어 터지니까요. 그죠. 네. 그렇군요. 지하철이 서울 수도권에는 많지만 네. 없는 도시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교통을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겠네요. 네. 지방에서도 어쨌든 교통의 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방에도 보면은 이제 도심권에도 일단 좀 일자리가 있을 거고요. 도심 외곽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좀 모여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들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특히 지방에도 저도 가끔씩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 자차로, 승용차로 출퇴근하시거든요. 네. 거의 한 15분, 20분, 뭐 그죠, 길어야 그죠. 30분 이 정도 안에 자차로 일자리까지 내가 출퇴근이 가능한지 그런 지역들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보는 기준이 서울 수도권은 일단은 뭐 지하철일 것이고 그리고 그쵸. 지역은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출퇴근 거리를 많이 보는 것이다. 호재가 있을 만한 곳에 미리 투자하는 방식이 좀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그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좀 본질적인 가치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호재는 일단은 좀 착공을 한 거. GTX 얘기가 그 예전에 그 참여정부 시절부터 나온 거거든요. 참여정부라고 그러니까 하면 저기 2008년? 노무현 정부 네, 때 2008년 이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 2008년부터 지금 14년 동안에 삽든 사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최소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그런 그러네요. 생각도 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4년을 물린 분이 분명히 계시겠군요. 그쵸. 근데 GTX-A가 개통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사만 하는 거니까. 그죠. 앞으로 한 3, 4년 있어야지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그 GTX 소재 때문에 집값이 급등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인더건 같은 경우 그 매매가가 점프를 하면서 전세는 근데 당장 호재랑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지금 GTX를 탈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소위 매매와 전세 차이 갭이 예를 들면 7억이 됐어요. 근데 그 7억이면은 그러니까 인더건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으로 뭐 송파, 과천, 더 상급지까지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물론 매매 가격은 그쪽이 좀 더 비싸긴 했죠. 네네. 근데 그렇게 단기간에 너무 점프를 했다. 그때는 좀 매매와 전세 차이를 보고 이게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호재에서 너무 급등할 때 추격으로 매수하는 거 그리고 그게 좀 실현되지 않은 아직 착공이 안 된 그런 호재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이제 생활 인프라도 중요하게 보신다고 쓰셨는데 그 인프라를 체크하는 방법이 좀 독특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지도 사이트에서 뭐 네. 마트, 스타벅스 이런 걸 검색을 해 보신다고. 네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관심 있는 지역을 딱 선정을 해요. 근데 그 지역에 뭐 내가 원하는 게 많이 있으면 좋을 거잖아요. 일단 저희 먹고 사는데 마트 있으면 좋고 백화점 있으면 좋고 뭐 이렇게 대형 쇼핑몰이나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으니까. 네. 근데
그게 어디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사실은 찾아서 알 수가 없어요. 뭐 스타벅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서 매장수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제일 쉬운 거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 지도에서 검색어만 넣으면은 위치랑 숫자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예를 들면 스타벅스를 치면 스타벅스 매장이 어디에 있고 그게 몇 개가 있는지가 쭉 지도에 한눈에 보이니까 되게 분석하기가 좋은 거예요. 스타벅스를 좀 중요하게 보시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내가 스타벅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보통은 스타벅스가 있는 데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그런 것 좋아하는 같아요. 곳, 네,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럼 스타벅스, 마트, 백화점 이 세 가지는 꼭 보시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보고요. 그 밖에 또 입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초보자들이 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나 네. 혹은 주의해야 될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뭔가 내가 살던 동네, 내가 관심 있는 동네니까 여긴 조금 더 플러스를 주고 싶어 이런 게 이 생기거든요. 동네가 살기는 더 좋아. 네, 뭐. 그렇죠. 뭐 사람들이 착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착해. 있지, 아니, 층간소음이 좀 작아.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 인사를 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넣는데 그런 거 인사를 잘해. 네. 그런 걸 넣으면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입지 분석할 때는 자기 그 감정을 좀 내려놓고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실수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너무 내 눈에만 좋은 동네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갖춰진 동네. 그래서 입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판단하셔야지 내 감정을 자꾸 넣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뭔가 많은 걸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오늘 영상 내용이 저희가 정말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책을 좀 더 보시거나 아니면 행운팅님 블로그에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소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봤고 앞으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럼요. 흐름. 그래서 이 부분도요, 좀 하나의 영상을 따로 할애를 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다음 영상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이따 사람을 잇다. 이콘 TV.